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자들이 직접 기업 탐방을 다녀와서 그 현장을 생생하게 전달해드리는 기업 탐탐 시간 준비해봤습니다. 오늘도 이대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힐세리온이라는 기업 알아본다고 하는데 힐세리온이 코스닥 시장에 하반기에 상장을 한다라고 들었습니다. 아직 투자자 여러분에게는 조금 낯선 이름일 수도 있는데 올해 이르면 3분기 가을쯤에 상장할 예정입니다. 5월에 이 힐세리온이 상장 예비 심사를 청구하고 빠르면 3분기에 상장하는 계획인데 힐세리온은 초음파 그리고 무선 기술을 활용해서 무언가를 만드는 헬스케어 전문 기업입니다. 아, 무언가를 만든다고요? 무언가를 어떻게 뭘 만들지는 일단은 그럼 본격적으로 좀 키워드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힐세리온 첫 번째는요. 휴대용 초음파 진단기. 그러니까 초음파 병원에서 흔히 받는 그 초음파를 휴대할 수 있다. 맞아요. 기계를 휴대할 수 있다. 이런 건가요? 건강검진 한 번쯤 받아보신 분들이라면 이 초음파 진단기가 뭔지 어떻게 생겼는지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되게 크죠? 엄청 커요. 그리고 이 가격이 뭐 한 1억에서 한 5억 원 이렇게 엄청나게 비싸거든요. 근데 힐세리온은 그 엄청나게 큰 초음파 진단기를 세계에서 처음으로 무선으로 휴대용으로 만든 회사입니다. 이 휴대용 초음파 진단기라는 게 과연 어떻게 생겼는지 또 어떻게 쓰이는지 류정원 그 힐세리온 대표이사를 통해서 직접 한번 안내 받아보시죠. 예, 그 오른쪽 콩팥이고요. 여기가 간인데 현재 이렇게 검게 생긴 라인이 피가 차 있다라는 건 의미를 해요. 이렇게 피가 보이면 이분은 현재 수술이 필요하구나. 예를 들어 안에 동맥이나 어떤 장기가 손상이 돼 있구나 해서 판단을 해서 수술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휴대용 초음파 진단기는 복부 출혈 등 응급 상황에서 더욱 요긴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스템은 그냥 일단 응급 환자가 생기면 병원에 먼저 이제 앰뷸런스로 이송을 하는데 만약에 수술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병원이 수술이 안 되면 앰뷸런스를 다시 불러가지고 또 다른 병원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가다가 길에서 골든타임을 놓쳐가지고 돌아가시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바로 이제 휴대용 초음파가 있으면 이렇게 현장에서 뱃속에서 태아가 잘 자라고 있는지를 관찰하는 건 물론입니다. 태아의 이제 그 두개골이죠. 그러면 요 계측을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딱 재면 현재 태아 지름은 3.7cm고 17주 2일이라고 이제 이렇게 나오고요. 우리에게는 아주 익숙한 태아 초음파. 하지만 개발도상국에서는 이렇게 간단한 진단조차 받지 못해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초음파라는 기기들이 있는데도 실제 그런 개도국의 현장에서는 한 번도 못 보고 그럼 예를 들어 쌍둥이인지 아닌지도 사실 초음파를 봐야 하는데 모르고 주로 이제 집에서 그냥 분만을 하다가 애기들이 예를 들어 과도하게 머리가 커서 그대로 분만하면 이제 죽는데 그거는 초음파로밖에 확인이 안 되잖아요. 알면 사실은 미리 가서 아무리 개도국이라도 수도 병원에는 있으니까 제왕절개를 하면 되는데 그런 것들을 모르고 그냥 가정 분만하다가 아기나 산모가 돌아가시는 게 많아요. 류정원 대표는 서울대학교에서 물리학과 전자공학을, 카이스트에서 뇌과학을, 그리고 가천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의학을 공부했습니다. 후진국에 산다는 이유로 평범한 상황에서 목숨을 잃는 일이 없도록 초음파와 같은 첨단 기술을 대중화하고 있습니다. 산모는 환자가 아니잖아요. 그냥 정상적인 임신 프로세스인데 그런 산모들이 1분 30초마다 한 명씩 사망을 해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830명의 그냥 건강한 산모들이 그냥 그 임신 때문에 죽는 겁니다. 만약에 그 중에 초음파를 봤으면 보고마다 다르지만 절반 이상은 아마 살릴 수 있었을 거다라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아프리카 지역에 보급한 일부 제품이 호응을 얻으면서 개발도상국에 보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2018년에 유엔 통해서 아프리카 가나의 보건소에 저희 초음파를 보급을 했는데요. 그 경우에 초음파를 이 보건소에서 들고 다니면서 현장에서 산모들 이렇게 태아 체크만 해줘도 많은 산모들을 실제로 지금 잘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연락을 받았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 프로그램을
예산을 더 만들어가지고 더 보급을 확대하겠다. 선진국에서는 스포츠와 군사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딱 보면 여기 보면 근육과 혈관, 그다음에 이 밑에는 뼈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면 통증 주사 같은 거를 놓거나 마취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 초음파 가이드 하에서 바늘을 꽂아서 이 부위에 딱 이 접근을 하게 되고요. 그때 혈관이나 신경이나 다른 구조물들을 피할 수가 있죠. 그게 이제 휴대용 초음파가 그 재활이나 스포츠 의학에서 필드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저희는 영국 프리미엄 럭비 리그 팀 닥터가 저희 초음파를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선수들이 뛰다가 부상을 입었을 때 바로 현장에서 초음파로 보고 미국 국방부 공공조달과 퇴역 군인을 위한 1차 진료 시장에도 진출한다는 계획입니다. 휴대용 초음파 기기는 물론 증강현실을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홀로렌즈는 이렇게 착용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쓴 상태에서 여기서 지금 저는 이제 보이는데 이렇게 화면에 이렇게 밖을 쳐다보면 이 초음파 진단 화면 및 기타 여러 화면들이 뜹니다. 그러면 저희 초음파가 와이파이로 이제 동작을 하니까 얘랑 다이렉트로 연결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지금 현재 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상용화까지는 다소 시간이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 전시와 같은 위급한 상황에서 빠르고 입체적인 진단이 가능하도록 개발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전투시나 아니면 폭발물 같은 거를 차가 밟아가지고 이렇게 환자들이 이렇게 발생했을 때 이걸 딱 쓰면 누워있는 환자의 이제 어디를 찍어야 되는지 부위가 예를 들어서 표시가 되고 초음파를 딱 하면 또 이 옆에 레퍼런스 화면 이 장면을 찍어야 된다는 게 뜨고 그럼 이제 현장에서 이렇게 딱 이제 그 부위를 촬영하게 되면 옆에 이제 AI가 이 병사는 지금 후송이 필요하다 아니다라는 의견을 딱 달게 됩니다. 또 하나는 원거리에서 이제 실제 이제 예를 들어 전문의가 같이 이 홀로렌즈를 통해서 환자를 직접 같이 보면서 지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군뿐만 아니고요. 앞으로 재해재난 시스템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당장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19에 대처하는 일선 의료 현장에서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역시 휴대성이 가장 큰 강점입니다. 일단 이제 확진이 돼서 병동에 누워 있으면 그 다음에는 실제 폐렴으로 이제 갔느냐 안 갔느냐를 볼 수 있는 거는 CT밖에 없습니다. 근데 모든 환자를 매번 CT를 찍을 수는 없고 그럼 현재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뭐 청진기로 청진하는 수밖에 없는데 이 상태에서 청진을 한다는 것 자체도 어렵잖아요. 이제 휴대용 초음파 진단기가 이제 있으면 이렇게 패킹을 해서 각 환자마다 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폐 초음파라고 해서 길병원 같은 경우에도 다음 주에 이제 이 선별 진료에서 직접 이 초음파를 활용을 해서 환자들을 모니터링을 하고 진단을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 중국에도 지금 저희 초음파를 이용을 해서 폐렴을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지 문의가 와서 바로 지금 저희가 같이 이 초음파를 가지고 진단에 참여시키게끔 현재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힐세리온은 지난 2014년 첫 상용화 이후 지속적으로 제품을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화질을 2배가량 개선하고 크기는 더 줄인 신제품을 출시할 계획입니다. 이제 나올 500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이제 300 시리즈보다 화질은 이제 2배 이상 더 선명하고, 그다음에 크기도 30% 이상 줄고, 무게도 얘가 이제 250g 해서 더 이제 주머니에 휴대하기에 더 편안하게끔 현재 개발을 하고 있고요. 목표는 올해 안에 이제 출시하는 것을 목표로. 고가형 초음파 기기와 달리 휴대용 제품은 새로운 시장을 열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름만 같이 초음파를 공유했을 뿐이지 카메라도 DSLR 카메라와 셀카를 찍고 있는 이 휴대폰 카메라는 전혀 이 사용 용도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휴대용 카메라, 휴대용 초음파 시장은 이렇게 셀카 시장을 만들어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초음파를 생각해보지 않았던 90%의 의사 선생님들 또는 50%의 개원 선생님들한테 이런 휴대용 초음파가 진료에 도움이 되고, 성장세 또한 휴대용 제품 시장이 더 높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네, 기존의 초음파나 엑스레이 시장들은
그 연평균 성장률이 4% 언더로 되게 정체돼 있고요. 근데 이 휴대용 초음파 시장은 아예 없던 시장이 새로 만들어지니까 거의 20% 이상의 CAGR을 다들 볼 정도입니다. 정말 인류를 위한 작지만 큰 기업인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열어볼게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AI 의료 데이터라고 올라와 있는데 요즘 워낙 AI가 핫하잖아요. 네. 뭐 AI 사업까지 진출한 건가요? AI 관련 기술을 이제 활용을 하는데 약간의 그 차별성이 있습니다. 앞에서도 보셨겠지만 아무래도 이 휴대용 초음파 진단기를 네. 개발도상국에서 많이 쓰게 될 테고 거기는 의사, 전문의보다는 아무래도 간호사라든지 혹은 산파라고 불리는 조산사가 실제 이걸 쓸 가능성이 높은데 이들을 하나하나 다 교육한다라는 게 사실은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AI 기술을 활용을 해서 이들도 아주 쉽게 따라하기만 하면 초음파 영상을 찍을 수 있게끔 활용한다는 겁니다. 그 비즈니스 모델 한번 직접 설명 들어보시죠. 태아의 경우 엄마 뱃속에서 자주 움직이기 때문에 초보자가 초음파 영상을 정확히 찍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AI 보조 기능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게 지금 다리뼈의 길이를 재는 게 중요한데 이것도 잡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구조물이 횡단으로 이 다리뼈의 이 길이 방향을 재야 되니까 그럼 옆에 이제 역시 전문가가 찍어놓은 표준 영상, 레퍼런스 영상이 뜨고 이거랑 이게 지금 현재 몇 프로 매치되냐? 예를 들면 지금 뭐 98%, 7% 이렇게 뜨는데 이걸 활용을 해서 아 여기구나. 이게 지금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는 AI 어시스턴트, 그러니까 AI 보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AI 딥러닝을 위해 개도국을 중심으로 수많은 초음파 사진을 모으고 있습니다. AI 엔진을 고도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의료 분야의 AI의 가장 어려운 점 중에 하나는 데이터를 의료용 데이터니까 잘 확보하는 것도 어렵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확보되어 있는 데이터를 전문가가 이걸 그 레이블링이라고 하는데 마킹을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저희가 그 확보하고 있는 3,000장 데이터 중에 하나예요. 예를 들면 이걸 가지고 학습하려면 그냥 데이터를 때려 넣는 게 아니고 여기서 여기는 지금 태반이고 여기는 뭐 자궁이고 여기는 아기 머리고 이런 걸 필요할 때는 아예 선을 그려줘야 될 때도 있고 만약에 병이다 그러면 텍스트로 이건 무슨 병입니다. 근데 그건 일반인이 어차피 못하고 영상의학과나 아니면 의료 전문가들이 의사들이 그 부분을 마킹을 해줘야 되니까 그 비용이 사실 전 세계적으로 비쌉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는 아예 그럼 플랫폼화 하자. 데이터 수집을 위한 플랫폼은 개도국 의사들이 수익을 거둘 수 있는 모델로 만들었습니다. 수입이 낮은 개도국 의사들에게는 월급과 맞먹는 수익을 안겨주고 이렇게 모은 데이터를 활용해 가난한 환자들에게 의료 혜택을 주는 겁니다. 가령 초음파라고 하면 목 사진, 경동맥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올려주시면 거기에 포인트, 뭐 이제 현금화가 되는 포인트로 리워드를 드리고요. 예를 들면 뭐 장당 5불. 물론 환자의 이제 제3자 뭐 제공동의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다 받고요. 익명화 처리하고 그렇게 해서 한 달이면 한 100장? 그거는 그렇게 어려운 뭐 무리한 일은 아닌데 그렇게 되면 500불, 한 50만 원 돈 되는데 그게 보통 개도국 의사들의 평균 월급이기 때문에 충분히 할 만한 일인 거고요. 네, 응급 상황은 물론이고 정말 이 개발도상국에 엄청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 열어볼게요. 세 번째는 IPO. 아까 말씀해 주셨던 뭐 이번 가을쯤 IPO. 그렇죠. 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르면 한 3분기쯤 코스닥에 이제 기술 특례 상장을 할 전망인데요. 앞서서 뭐 소프트뱅크 계열이라든지 이 벤처 캐피탈 한 10여 곳으로부터 많은 투자를 받았습니다. 뭐 상환조산 우선주도 많았는데 그걸 다 이미 보통주로 전환을 해서 어느 정도 이제 체질은 갖춰놓은 상태고요. IPO를 통해서 과연 힐세리온을 어떻게 성장시킨다는 계획인지 유정원 대표에게 마지막으로 들어보시죠. 저희가 또 작년에 고생했던 게 이 프로브 수급 때문에 이게 카메라로 치면 렌즈인데 이게 다 수작업으로 돼 있고요. 프랑스 회사에서 이제 받아오는데 이 부품가의 5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이게 가장 큽니다. 이걸 못 구하면 아무리 뭐 저희가 계약이 돼 있어도 제품을 못 보내니까 그래서 작년에 고생을 좀 했었고 근데 저희 경쟁사나 초음파 회사들을 보면 다 이 프로브 회사를 자체 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올라가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거는 이제 작지만 이렇게 좀 품질이 좋은 그런 프로브 회사를 저희랑 같이 협업을 해서 아예 내재화시키는 작업을 좀 제일 먼저 하고 싶고요. 상장 이후 글로벌 사업을 가속화할 계획입니다. 대륙별로 거점 마케팅 채널을 확대하고 데이터 판매 등 다양한 수익 모델을 발굴할 예정입니다. 특히 뇌졸중 환자 등의 뇌 혈류를 측정하는 스마트 패치 개발에도 힘이 실릴 전망입니다. 초음파 모듈을 패치 형태로 만들고 초소형 블루투스 기능을 붙여서 병원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실시간으로 뇌 혈류를 측정하는 시스템입니다. 2023년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얘는 초음파 기술인데 초음파 중에 도플러 기술로 혈류의 속도가 정상인지 아닌지를 모니터링을 하는 시스템인데 그렇게 스마트 패치 형태로 개발을 해서 예를 들어 관자놀이나 목 뒤에 이렇게 붙이면 자동으로 이제 모니터링이 되고 나노이안과 카이스트랑 저희랑 공동으로 해서 얇은 패치 형태로 일회용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멸균으로 딱 돼 있고 멸균팩을 뜯어서 붙이고 무선으로 날리면 셋탑이나 스마트폰에서 받아서 모니터링을 하고. 네,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힐세리온 기대 많이 해봐야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대호 기자님 수고 많으셨고요. 네, 저희는 다음번 기업 탐탐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